저녁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켜지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린다. 된장찌개가 끓고 고등어가 구워진 식탁은 늘 그래왔듯 평범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온다. 피곤한 얼굴로 응 그래. 짧게 대답하고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낸다. 아내는 못내 서운하지만 꾹 참는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아내가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요? 묻지만 남편은 무심히 늘 그렇지 뭐라며 화면만 본다. 그 순간 스쳐 지나간 메시지 알림. 지연씨 오늘 고마웠어요. 아내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요즘 왜 이렇게 휴대폰만 봐요? 조심스레 묻자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회사 일이야. 신경 쓰지 마. 라고 답한다.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하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간다. 홀로 남은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중얼거린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지?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도시락을 챙기며 마음을 달래보지만 남편은 무표정하게 받아 나간다. 저녁 무렵 마트에서 우연히 본 장면, 남편이 낯선 여인과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다. 여인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올려진 남편의 손. 아내는 얼어붙은 채 바라보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러나 의심은 깊어진다. 늦은 밤 침실. 남편은 휴대폰을 보며 웃는다. 아내가 몰래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속삭인다. 보고 싶네. 내일도 보자. 화면에는 분명 지연이라는 이름. 아내의 눈물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흘러내린다. 늦은 밤 집안은 적막했다. 아내는 불 꺼진 침실에 누워 있었지만 눈을 감지 못했다. 옆자리 남편은 이미 등을 돌린 채 잠든 듯 보였지만 곧 휴대폰 진동음이 조용히 울렸다. 남편은 서둘러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살금살금 뒤따랐다. 거실 불빛에 비친 남편은 휴대폰을 귀에 대고 낮게 속삭이고 있었다. 오늘도 고마워요. 덕분에 하루가 즐거웠어. 내일도 잠깐 볼 수 있겠지? 아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소리는 다정했고 그의 표정은 아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따뜻한 미소였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며 눈가가 젖어갔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들려주지 않던 설레는 목소리였다. 남편이 통화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자 아내는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남편의 눈길은 오직 휴대폰에만 머물렀다. 아내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여보, 어젯밤엔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뭐? 그냥 회사 일이야. 회사 일이 새벽에 그렇게 웃으면서 할 만큼 즐거운 건가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다. 괜한 오해하지 마. 별일 아니야. 아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앞에서 다 보였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막혔지만 곧 억지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하다. 나도 나를 어쩔 수가 없더라. 순간 아내의 젓가락이 식탁 위에 떨어졌다. 찰컥하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울렸다. 그녀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당신 정말 늦은 바람이군요. 그날 오후 아내는 친한 친구를 찾아갔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믿고 싶지 않았어. 그냥 내가 괜히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친구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내 인생 내가 지켜야 해.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다간 내 마음만 더 상할 거야.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 없인 못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화가 나고 슬프고 또 한심해.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남편의 구두를 보며 한참 서 있었다. 30년 넘게 함께한 세월, 자식 키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기억이 스쳐갔다. 하지만 그 옆에는 이제 지연이라는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늦은 밤 아내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움켜쥔 채 무언가를 보내고 있었다. 화면 속 웃는 표정 이모티콘이 아내의 눈에 선명히 비쳤다. 아내는 베개를 끌어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제는 나도 결정을 내려야 해.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부엌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내는 정성껏 밥상을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잡지 못했다. 남편은 무심히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는 둥 마는 둥 하며 눈은 여전히 휴대폰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화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아내의 심장은 쿵쿵 내려앉았다. 결국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이제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 누구예요? 남편은 눈을 흘기며 대꾸했다. 무슨 소리야.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닌데 왜 새벽마다 통화를 하고 왜 그렇게 웃는 얼굴을 보이는 건데요? 남편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억지로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히 피곤하게 굴지 마. 그냥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야. 가볍게 얘기 좀 나눈 것뿐이야. 30년을 같이 산 아내를 바보로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도 변명할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편은 얼굴을 찡그렸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나도 사람인데 답답할 때 다른 사람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돼?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 표정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얼굴이 있잖아요. 아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식탁 위 국그릇을 밀쳐버렸다. 국물이 쏟아지며 식탁보가 젖고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 딸깍 소리를 냈다. 나는 평생 당신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배신을 받아야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남편은 당황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내는 그의 손목을 꽉 붙잡았다.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요. 당신 마음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편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한참 침묵 끝에 낮게 중얼거렸다. 나도 나를 어쩔 수 없더라. 그 말은 칼처럼 아내의 가슴을 베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가족사진 액자가 흔들리며 결국 와장창 깨졌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던 과거의 두 사람이 있었다. 그날 밤 아내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다른 방에서 휴대폰을 붙든 채 조용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벽을 넘어 아내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아내는 눈을 감고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는 안 돼. 이 가정을 지킬 건지 무너뜨릴 건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오후 아내는 집을 나와 친한 친구를 만났다. 공원 벤치에 앉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더 선명히 패였다. 친구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어. 친구는 크게 놀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야? 처음엔 믿기 싫었어.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스스로 위로했어.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 매일 밤 웃으며 통화하는 그 목소리,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친구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변한 거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내 인생을 지켜야 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 서러워서 또 허망해서. 그날 밤 집은 또다시 싸늘했다. 아내는 남편의 코트를 걸어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들려오는 웃음소리. 휴대폰 화면에 새겨진 이름은 또다시 지연. 아내의 가슴 속 분노는 서서히 불길로 번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았다.
아내는 식탁에 음식을 차려도 남편은 대충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식탁 위 음식들은 차갑게 식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일요일 저녁에 일어났다. 남편은 외출하겠다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넥타이까지 매는 그의 모습에 아내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오늘은 어디 가요? 회사 사람들 모임 있어. 휴일에 무슨 모임이에요? 솔직히 말해요. 그 사람이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듯했다. 아내는 소리쳤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렇게 무시하고 배신할 수 있어요?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해 못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오랫동안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야 숨을 쉬는 것 같아. 그 말은 아내의 가슴을 찔렀다. 평생 함께한 세월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낯설게 밀어냈다. 아내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나도 내 인생을 생각할 거예요. 당신만 바라보고 살던 지난 세월은 끝났어요.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아내는 무너지는 마음을 억누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눈물 대신 결심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고 있었다. 어두운 밤 아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이 꺼진 방 안은 적막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결혼 사진과 깨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 웃음을 무참히 부수고 있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남편은 아내를 보며 멈칫했다. 그녀의 곁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당신 더는 내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남편은 당황하며 다가왔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난해? 30년을 함께 했어도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당신이 원하는 자유를 줘야겠지. 남편은 목소리를 높였다. 잠깐만, 이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실수라면 벌써 끝냈어야 했죠. 그런데 당신은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웃었어요. 그건 선택이에요. 나에겐 더는 핑계로 들리지 않아요.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지만 기회를 줘. 제발. 아내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는 않았다. 마지막 기회,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이 다급히 손을 잡았지만 아내는 조용히 손을 뿌리쳤다. 당신 더는 나를 울릴 수 없어. 문이 열리고 찬 바람이 불어왔다. 아내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발걸음을 내디뎠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 속에는 해방감도 함께 섞여 있었다. 밖은 어둡지만 멀리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오랜 세월 붙잡혀 있던 굴레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이었다. 마이너스. 대체 결말화 해형도 가능. 만약 시청자에게 다른 감정을 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흐느끼며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애원한다. 아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한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나를 울리지 마요. 둘은 손을 잡지만 카메라는 여전히 두 사람 위로 드리워진 긴 그림자를 비추며 불안한 여운을 남긴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